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 이식 외길 인생 김영감입니다. 오늘은 조금 흥미로울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슴 지방 이식을 하려고 하면 보형물을 하는 병원은 아주 많은데 막상 이식을 하는 병원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슴 지방 이식을 하고 싶어 힘들게 발품을 팔아 찾아갔는데 지방 이식은 효과가 없으니 보형물 수술을 권하더라고 하며 저희 병원을 내원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지방 이식을 하는 병원이 적을까요? 오늘 이 시간은 쉽게 생각하는 가슴 지방 이식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 시술자인 의사의 시각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역지사지라고 의사의 시각을 알게 되면 지방 이식하는 병원이 적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째, 지방이 없다. 마른 사람이 너무 많다. 아마 이게 의사들이 가장 가슴 지방 이식을 꺼려하는 이유일 겁니다. 가슴이 작은 분들의 경우 지방이 거의 없는 슬림한 체형인 경우가 많고, 요즘에 다들 자기 관리를 잘해서 기본적으로 운동을 한두 가지씩 하니까 가슴 이식의 재료가 되는 지방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요리사라도 재료가 빈약하다면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가 없죠. 가슴 지방 이식을 하려면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지방이랑 2차 이식할 양을 포함해서 대략 1200에서 1500cc 정도의 많은 지방이 필요한데, 마른 분들에게 이 정도의 지방을 뽑으려면 어지간한 경험과 스킬이 아니면 힘듭니다. 그러나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시면 38kg, 40kg 정도의 아주 슬림한 분들도 가슴 지방 이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하는 사이즈를 키울 수 없다. 해봐야 다 빠진다. 의사들 중에는 지방 이식에 대해 불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하는 얼굴 지방 이식만 해도 처음 수술할 때인 15년쯤 전에는 지방을 넣어봐야 다 빠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슴 지방 이식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가슴 수술의 경우는 원하는 볼륨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보형물 수술이라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 의사 입장에서는 굳이 흡수될 가능성이 높은 지방 이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제가 올린 영상들을 보시면 가슴 지방 이식도 이식량이 많아지고 생착률이 높아지면서 많은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슴 지방 이식의 경우 허벅지나 복부의 몸매 교정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적응증이 잘 맞으면 보형물 수술보다 더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수술입니다. 세 번째, 부작용이 생겼을 때 제거하기 힘들다. 의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 후에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대처일 겁니다. 요즘에 지방 이식이 많이 대중화되면서 가슴 이식을 하려는 원장님이 늘어나는데, 수술 후에 가슴에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멍울이 잡힌다는 부작용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 저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습니다. 사실 지방 이식으로 생기는 부작용들은 대부분 경미하고 쉽게 해결이 가능한데, 제가 올린 이 영상들을 보시면 가슴 이식 후에 생기는 부작용들은 대개가 간단한 시술로 흉터를 남기지 않고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형물의 경우 부작용이 생겨도 제거하게 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원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김영감의 생각은 다릅니다. 젊은 여성에서 가슴 양쪽으로 작지 않은 흉터가 남게 되는데, 그냥 제거만 하면 된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부작용은 빽을 제거하면서 원상 복구되겠지만 흉터가 원상 복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방 이식 부작용의 많은 부분들이 과장되거나 지방괴사, 석회화 등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간단한 시술로 제거할 수 있고 보형물처럼 나중에 큰 흉터를 남기지 않고 기존의 작은 구멍으로 시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작용이 걱정되어서 지방 이식을 어려워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번째, 줄기세포 관련 세포 처리 기술을 알아야 한다. 가슴이나 엉덩이처럼 대용량의 지방 이식에서는 생착률을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PRP나 ADS-C를 믹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 이식에서 줄기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들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원장님들이 줄기세포 관련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경험이 필요한 데다 시설 투자에 비용이 든다는 점 등이 지방 이식을 꺼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줄기세포의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거나 부정적인 의사가 많다는 점도 있습니다. SVF와 ADS-C에 관한 수많은 데이터와 논문이 쏟아져 나와도 검증이 덜 됐다, 효과가 없다며 외면하는 분들이 많을 때는 답답할 때도 있지만, 이제는 첨생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줄기세포 배양을 통해 다양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구심들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외에 가슴 지방 이식이 어려운 이유로는 가슴에 지방을 이식할 때 조직층마다 골고루 이식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근육층 아래의 경우는 폐나 심장과 가깝기 때문에 깊은 층에 이식을 할 때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또 지방을 뽑은 허벅지와 복부에 요철이나 함몰 등의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정상 내지는 약간 마른 체형에서 1500cc 정도의 많은 지방을 흡입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인데요. 가슴 이식을 하는 것도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해서 머리 아픈데 뽑는 자리까지 신경 써야 하니 지방 이식을 꺼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언뜻 보면 쉬워 보이는 가슴 지방 이식이 왜 어려운지, 어떤 난제들이 있는지에 대해 시술자의 입장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가슴 지방 이식은 지방을 뽑고 이식하고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과정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수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 지방 이식도 이제는 오랫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많은 이식량과 생착률을 높이는 기술들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흉터를 보이지 않게 하면서 깜짝같이 가슴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형물보다는 자기 몸에 친화적인 가슴 지방 이식이 앞으로 가슴 성형의 대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